네, 오늘 일발장전 아이디어는 앞서 이제 엔화 약세 말씀드렸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일본 내부의 내국 자국민들은 엔을 팔아요. 엔을 팔아가지고 다른 달러로 교환해갖고 다른 걸 사려고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왜 그쪽의 투자 성향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엔캐리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엔화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좀 있고 그 빠져나오는 거를 외부에서는 엔이 싸니까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교환하면서 엔화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 어제 저녁 6시경에 일본 교도통신발 속보였죠. 한일 정상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요걸 딱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이슈, 북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주제였죠. 근데 저의 입장에선 자본시장 계산기를 확 돌려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과의 화친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재 그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교류를 하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자본시장만 얘기했을 때 일본과의 관광 물꼬가 또 터지겠구나. 그러면서 일본의 엔화가 싸니까 밖으로도 많이 빠져나오겠구나. 뭐 그게 이제 엔캐리까지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긴 합니다만 그럼 누가 등장하느냐? 일본인 관광객 중에 VIP 관광객. 결국엔 카지노 얘기입니다. 카지노 얘기.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낮아지면서 종식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WHO에서도 꺼내고 있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수혜가 되는 업종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카지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스탠다드하게 지표를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기업이죠. 주가가 계속 좀 스물스물 올라가요. 오늘 아침에도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샌즈의 주가는 올라갔고 그다음에 윈 리조트 같은 데 회사의 주가는 2% 올랐고 MGM은 뭐 보합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지노는 사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왜냐하면은 재고 자산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현금 박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현금흐름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또 24시간 영업입니다. 밤낮으로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현금이 없어요. 카지노에는. 무슨 말이냐면 다 칩으로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카지노 경제학에 보면 그런 게 나왔대요. 또 현금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영업하는 기업은 사실 흔치가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 산업을 키우기에는 매번 도덕적으로 이게 이제 뭐 도박 산업이다 이런 인식이 좀 안 좋지만 분명히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자본시장 측면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키울 수 있는데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병폐들이 많으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라고 이렇게 열어줘야죠. 이게 열어주면은 컨트리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국내에 잔뜩 들어와 있는데 뭐 무슨 북한이 이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대북 친화적일 때 사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죠. DMZ에다가 물론 자연 환경을 훼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카지노 같은 것들을 좀 져놓으면은 중국인 관광객들 거기 쭉 깔아놓고 일본인 관광객들 쭉 깔아놓으면은 무슨 대립을 하겠느냐. 사실 북한도 원산 지역에 자본 이야기 때문에 항상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맨날 내려가서 리조트, 카지노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원산 관광 특구가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 뭐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영종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카지노를 키워놔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산업이니까. 방산도 그렇고 항상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겠죠. 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무비자 허용했고 입국 후에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이것도 면제했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들어와가지고 공항에서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PCR 받으려면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 없앴잖아요. 그렇죠.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직항 노선도 재개됐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인 매스 관광객, 그러니까 매스라는 거는 대중적인 관광객, 막 이렇게 단체로 오는 그런 관광객도 있고 우리나라 또 분들도 많이 지금 일본 관광 예약 많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카지노가 지금은 조용한데 결국에는 다음 주쯤에는 한번 또 이것도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파라다이스, 조용한 파라다이스 이럴 때 슬쩍 발을 한번 담궈보는 건 어떨까?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조금 이제 대비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가 보통 우리가 항공주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또 미국에는 또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의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 다 안 좋아요. 카니발 크루즈라든지 뭐 로얄 캐리비안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뭐 죄다 주가가 이제 박살나 있는 상태고 네. 여행주도 거의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스베가스 샌즈 보시면은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정말 세게 올라갔어요. 꾸준히 올라가더라고요. 꾸준하게 이제 뭐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 패턴을 만들면서 잘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꺾이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파라다이스가 이제 지난 7월 이후에 꽤 강하게 이제 좀 올라왔고요. 뭐 GKL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 강원랜드도 조금 뭐 이제 둔탁하긴 합니다만 상승세가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9월 말에 워낙 좀 시장이 심하게 이제 조정을 조금 받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기세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파라다이스는 나름대로 이제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은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조정은 그냥 뭐 눌림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과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좀 대비되는 건 결국은 이제 실적 개선 속도예요. 네. 가장 빠르게 지금 실적이 흑자로 좀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라다이스도 상반기 내내 뭐 적자였거든요. 1분기도 적자, 2분기도 어려웠죠. 적자였는데 3분기 때는 뭐 거의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봐도 상반기는 적자, 하반기 때 흑자로 이제 바뀌어서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만 놓고 보더라도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과 같은 이런 네. 이제 외국인 전용 이제 카지노 기업들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그 들고요. LCC 저비용 항공사, 네. 저비용 항공사들이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라인을 좀 일본 쪽으로 네. 해서 뭐 관광객도 좀 많이 실어다 그렇죠. 나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제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그 한일 정상 간에 뭐 정치적인 이슈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런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행 활성화라든지 뭐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좀 협의가 좀 되지 않을까. 무비자 입국 뭐 일본도 지금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PCR 검사가 사실은 아니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이면 가는데 네. 사실 들어와 가지고 이 PCR 검사하느라고 두세 시간을 대기해 버리면은 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의지를 완전히 이제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면제가 좀 됐고 사실 이제 상호 간에 무비자 입국이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행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인바운드 쪽으로도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VIP 비중이 가장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이 또 많이 와야 되거든요. 이 드라백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와타나베 부인, 뭐 그 네, 유명한 네. 와타나베 부인, 이제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일본은 거의 전 세계에서 뭐 중국과 비슷하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제로 금리를 계속 실질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엔캐리 물론 이제 엔화 가치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제 엔화를 이제 바꿔가지고 해외로 이제 막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자산 가치가 이제 방어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러 일본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이제 외국인 이제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뭐 지금 자막에 잠깐 나갔던 것처럼 뭐 VIP 그 드라백이 지금 7월 달은 60%, 8월 달에는 175%, 네. 아마 9월 달에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부문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부문도 이제 여름이 워낙 성수기였잖아요. 여름에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1박 하려면 주말 기준으로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지금 BTS 10월에 공연하는데 부산 지역 그 그렇죠.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있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뭐. 방이 없어요 일단. 없겠죠, 뭐 네. 가격을 떠나서 지금 또 부산 국제영화제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거 이어서 바로 이제 BTS의 이제 부산 공연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뭐 부산은 사실 숙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뭐 그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철 이제 성수기에 딱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좀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뭐 GKL도 거의 비슷한 관점이고 호텔 신라도 거의 비슷한 관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긴 하지만 강원랜드도 지금 뭐 영업을 워낙 지금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종목들을 또 끼워 넣는 종목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말에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또 있죠. 엄청나게 많겠는데 이게 오픈 암스, 그러니까 팔 벌려서 행사하는 것들, 예전에는 마스크 다 쓰고 안 하다가 이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행사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동훈 팀장님 아이디어는 어떻게? 뭐 사실 이제 김현민님께서 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역시 이런 카지노 업종의 회복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일본 VI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절반 정도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이게 뭐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증가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예, 포텐셜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도 저기 그렇죠. 연관성이 롯데관광개발 있군요. 들어가죠. 제주도의 중소형 카지노들이 예. 또 요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일본과 더불어서 VIP 시장에 또 양축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언제 이게 회복이 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까지 여기다가 이제 그 확실하게 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중국 VIP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은 결국 그 향후에 어떤 실적의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서울이라든가 인천 쪽의 비중이 높죠. 그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부산, 제주가 좀 남아 있는데 네. 이쪽이 이제 또 회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 앞에서 기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은 주가가 좀 많이 약세장에서도 상당히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네. 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어떤 그 약세장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목이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그런 쪽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오늘 뭐 레포트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 뭐 제가 지적한 포인트고 그리고 좀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하여튼 컨츄리 리스크가 올라갈 때는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더 문을 열어주기 위한 동인들 카지노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는 거. 저는 그거 진짜 좀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번외 얘기인데. 자꾸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사일 쏴도 시장이 크게 영향을 안 받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막 일본 사람들 그렇죠. 많이 들어와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또 정치적인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 하면은 실적이 최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 코로나에 저기 하잖아요. 근데 곧 시진핑 주석 그렇죠. 사면임 이제 결정되고 나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조금 미리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팀, 일발장전은 그래서 파라다이스 뭐 저는 호텔 신라 호텔 신라 픽을 한번 괜찮을 해보겠습니다. 것 같고 혹시 롯데관광개발? 저도 호텔신라가 호텔신라. 좋아 보여요. 사실 호텔신라가 지금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 네. 역시 이제 지금 호텔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면세점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역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호텔신라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